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1화와 2화에서 인상 깊고 재밌었던 장면은 어디셨나요? 저는 고양이 장면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다들 눈치채셨던 것처럼 블랙과 화이트를 한 여인의 모습이 생전에 고양이 소냐의 모습이었으니까 반려묘가 아닐까 싶기는 했습니다만, 최희진 배우가 기막히게 고양이 소냐 연기를 너무 잘했죠. 특히 물병을 툭 치면서 자신이 하던 습관을 보여주던 대목이나 도도한 모습을 그대로 살린 부분이 참 기막혔습니다. 반려견들이 모여있다가 주인을 만나던 대목도 드라마적인 설정이 참 특별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가져가는 천국이라는 설정도 무척 흥미롭죠. 이야기의 주제와 결부될 텐데요.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설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천국지원센터장의 말이 인상 깊습니다. 천국에 대한 정의인데요. 천국은 미처 못다한 일을 다 이뤄보는 곳이라고 합니다. 상이 아니고 지옥에 안 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도 갖고 있죠. 천국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의미나 느낌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향후에 천국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가 천국은 종착점이 아니라는 거죠. 마무리를 준비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쪽 세상에서 미처 못한 일들을 마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는 거라고 하죠. 둘째가 언제 죽어도 아쉬움이 없도록 한번 살아보시라는 겁니다. 죽는다는 얘기가 또 나오죠.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르다고는 합니다만 이것도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합니다. 셋째는 천국은 상이 아니라고 하죠. 상을 받아서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지옥에 안 간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겁니다. 천국에서도 잘못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말이죠. 넷째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합니다. 도처에 감시 카메라가 있죠. 폭행, 욕, 미움, 다툼 다 안 됩니다. 시기나 분노, 질투, 거짓말, 따스한 협박도 안 된다고 하죠. 보안과에서 다 잡아낸다고 합니다. 언제든 지옥에 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죠. 이 상황 설정과 제목이 갖는 의미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마치 감시사회와 같은 이 천국에 대한 강조가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한번 다뤄보죠. 천국은 단순히 장소와 공간적인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건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소미 이야기를 해보죠. 소미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젊고 아름다운 한지민이죠. 아마도 소미의 정체는 해숙의 시어머니로 보입니다. 해숙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홀 시어머니의 짧고 굵은 시집살이를 경험했었다고 합니다. 혼자서 아들을 키웠던 낙준의 엄마였던 것으로 보이죠. 물론 시어머니 소미는 낙준을 낳고 가장 행복했던 때 그 당시를 소원해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인물 소개에서 짧고 굵은 시집살이를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해숙의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그게 시어머니인 소미가 일찍 죽었던 게 아닌가 싶죠. 아들 낙준의 사고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났을까요? 드라마를 더 지켜보면 알겠지만 두 가지를 뇌피셜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살입니다. 자살로 인한 특별 구제 케이스가 아닐까 싶죠. 자살은 생명을 끊는 행위이기 때문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살한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즉시 가지 못하고 일종의 중간계나 속죄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규정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서 아들의 사고 이후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천국에 도착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살의 동기가 뭘까요? 굳이 찾는다면 아마도 극심한 죄책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물 소개에서 짧고 굵은 시집살이라고 한 걸 보면 사고 이후에 시어머니가 부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나 사고의 원인이 간접적으로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자신에게 있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 죄책감이 자살로 이어진 게 아닌가 싶죠. 그리고 아들을 다시 만나 사죄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도 품었을 거고요. 아마도 중간계에 있는 자살한 영혼에 대한 강렬한 규제사항이 기억을 지우는 것,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강렬했던 감정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 아들의 이름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강한 그리움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감정을 내려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물론 소미는 기차에서 내리면서 이름을 빼고 다 잊어버리게 됐다고 하지만 이미 그 전부터 기억이 사라졌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둘째는 저는 여기가 더 무게가 있습니다만, 둘째는 팔찌입니다.
엄마는 아마도 낙준과 같은 사고를 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짧고 굵은 시집살이라고 했는데 굵다는 건 갑작스러운 죽음을 의미할 겁니다. 죽음 이후에 저승사자가 나오는 설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팔찌였습니다. 해숙이나 낙준이나 모두 공통되게 이 팔찌를 착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낙준이 아내에게 가려고 팔찌를 입으로 끊으려고 할 때 저승사자가 아주 놀라죠. 팔찌가 끊어지게 되면 저승도 못 가고 다시는 해숙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날아가 버리죠. 구천을 떠도는 거죠. 중력이 없어지게 되니까요. 팔찌는 천국이나 지옥으로 인도하는 중력을 상징합니다. 이걸 벗으면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고 떠돌게 됩니다. 소미가 팔찌를 벗었다는 설정은 아마도 아들에 대한 강렬한 소망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팔찌를 벗었을까요? 사고 당시에 죽었기 때문이고 아들의 고통을 알게 되면서 아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절박한 열망으로 갑작스럽게 팔찌를 끊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승을 못 가고 떠돌았던 게 아닐까요? 아마도 팔찌는 영혼의 정체성 또 기억을 유지하는 역할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벗은 영혼은 점차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던 기억도 잃어가던 게 아닐까요? 기차에서 내릴 때 모든 기억이 지워졌다고 그렇게 말하던 건 뒤틀린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진행됐던 시간이었고 아들 이름 외에는 모든 게 다 지워져 가고 사라져버리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오랫동안 떠돌았던 거죠. 그럼 어머니 소미는 자살이 됐던 사고로 인해 팔찌를 풀어버리게 된 거든 어떻게 천국으로 오게 됐을까요? 또 아들 낙준에게 오게 된 걸까요? 그건 아들의 역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천국에서 낙준의 역할이 천국과 지상에 소원 편지를 배달하는 천국의 우편 배달부죠. 천국에 와보니 먼저 와 있을 줄 알았던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 걸 알고 낙준이 특별한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고 오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천국에서는 본인만 원해서는 만날 수가 없다고 했죠. 상대방도 원해야 만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엄마인 소미가 낙준에게 나타나고 함께 지내게 됐다는 것, 그건 엄마인 소미도 강렬하게 원했지만 아들인 낙준 역시도 그거를 인지했고 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아들 낙준 역시 엄마를 찾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늦지만 그때 엄마가 돌아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엄마 소미가 그토록 젊은 나이로 나타난 건 아들 낙준을 낳고서 가장 행복했던 때로 가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이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낙준은 어린 시절 자신을 낳았던 엄마의 모습을 알 수가 없으니 몰라보았던 거고요. 엄마 소미의 기억은 점점 드러나게 되겠죠. 어린 시어머니가 전하는 마음도 해숙이 알아가게 되면서 감동이 더 크게 될 것 같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무척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김희자라는 배우의 마지막 작품이 될 거라고도 해서 더 특별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가지 패러디도 재미있죠. 팥칼국수를 만들 때 이영애가 그래 이맛이야를 말하던 건 김혜자라는 배우의 CF 시그니처였죠. 예전에 소고기 다시다인가요? 그 광고 때 했던 전매 특허와도 같던 단어가 바로 그래 이맛이었죠. 전국에 짜증이 나서 학시를 외치던 대목은 최근에 끝난 폭삭 소가수다의 짜증스러운 부산길의 말투를 또 재밌게 패러디도 했습니다. 그 재미들을 보는 것도 쏠쏠하죠. 그 외에도 군데군데 깨알 같은 패러디들이 이 드라마를 더 재밌게 만드는 요소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 18.5도와 함께 하시죠.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